과량으로 드시게 되면 속쓰림이나 현기증, 피부 건조, 칼슘 혈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적정량만 섭취하시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대막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뷰티 안티에이징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 의사 닥터 찬 닥터용입니다. 원장님, 오늘따라 신수가 굉장히 훤해 보이시는데요? 느끼셨어요? 네. 비결 좀 알려주세요. 뭐 혼자만 좋은 거 드시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번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잡지사 인터뷰.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의사들은, 원장님들은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는지. 그래서 오늘은 닥터 찬 원장님과 함께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기회에 피부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이제 피부에 좋은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가 고민인 포인트가 각자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좋다, 딱 하나만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공통적으로 고민이신 부분이 바로 이 피부 노화니까 제가 먹는 영양제 중에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늦추려면 항산화제를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항산화제를 꼽자면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코엔자임 Q10을 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분은 대개 채소, 견과류, 생선류를 통해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적당량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챙겨 먹고 있어요. 원장님 말씀하신 성분 외에도 저는 이제 글루타치온을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영양제로 이만한 게 또 없더라고요.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효과 이외에도 피부 미백 그리고 감 기능 개선, 숙취에도 효과적이라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피부 노화만큼 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피부 문제가 바로 건조함이잖아요. 피부 건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영양제를 좀 드시나요? 병원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리쥬란이나 주베륵 같은 스킨부스터 시술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피부가 사실 그렇게 건조한 편은 사실 아닌데요. 그런데 악건성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먹는 히알루론산을 많이 사실 드시더라고요. 하지만 먹는 히알루론산은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는 물광주사 같은 히알루론산 시술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반대로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번들거리고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에게는 아연과 셀레늄을 추천드리는데, 물론 피지 조절 약이 효과가 크지만 장기 복용 시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또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에겐 아연과 셀레늄 같은 영양제 성분이 염증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줘 피부 트러블을 감소시키는 데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럼 원장님, 콜라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제 주변 여성분들이 콜라겐 영양제를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사실 콜라겐 역시 진피층에 주입을 하는 스킨부스터 시술이 훨씬 효과적이긴 해요. 그리고 콜라겐 자체가 입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흡수율에서도 한계가 사실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요즘은 저분자 형태로 나오는 콜라겐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 섭취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은 먹는 게 바로 피부로 가지 않으니까 직접 맞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요즘 갱년기 여성이나 아이들 키 성장 영양제 이런 거 보면 경피 투여 방식의 영양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구 투여랑 경피 투여 방식이 흡수면에서 차이가 있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피 투여가 더 좋다고 주장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경피 투여가 위장관을 거치지 않아서 위장관 내의 pH, 그리고 효소, 음식물, 위장관 운동에 무관하게 투여가 가능해서 장시간 연속 투여가 할 수도 있고 또 혈중 농도를 조절하기 쉽다고 주장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약물에 따라 이 경피 투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피부 자극이 심한 경우에 한계도 있어서 경피 투여가 반드시 낫다, 또 반대로 경구 투여가 더 낫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맞는 편리한 방법으로 섭취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경구 투여제만 해도 정말 다양한 제형들이 있잖아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형별 효과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들을 살펴보면 정제형에서 액상형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경향이 사실 있는데, 비타민 C라던가 일부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액상형일 때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정제형보다 액상형이 더 빠르게 체내 흡수가 가능해서 빠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액상형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 불안정 요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은 합의점은 이 정제와 액상의 중간역인 이중제형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영양제, 이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 건데 잘못 섭취하면 또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제라도 이 과다 섭취 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과량으로 드시게 되면 속쓰림이나 현기증, 피부 건조, 칼슘 혈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적정량만 섭취하시길 추천드려요. 너무 많은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면 이 간에 좀 무리를 줘서 간 수치를 상승시키거나 심하면 간 독성을 좀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우리 닥터 용 원장님 말씀을 꼭 듣는 걸로. 네, 오늘은 우리 닥터 용 원장님이 섭취하는 영양제 리스트 공개와 의사가 추천하는 피부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과유불급. 아무리 건강과 피부에 좋은 영양제라도 적정량만 드실 것을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언급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